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자세한 분석부터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분석 들어보고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상담 하나하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종목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검색식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건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려웠던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는데 장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5% 돌파 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특히 미국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락세가 펼쳐졌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흐름 이어졌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또 급락을 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초 이후 처음으로 2,300선이 이탈됐습니다. 2,299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오늘도 3.5%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0원가량 반등을 하면서 1,36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대형주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상승했던 종목 일부 섹터 확인을 해보자면 이 폐렴, 중국 쪽에서 폐렴의 유행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 의료기기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치료제 수요도 늘고 있어서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수혜주, 인공호흡기 관련주인 메가이CS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기타 제약주들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막막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이죠. 2,300선이 이제 깨지는 코스피가 2,300선이 하락 돌파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짐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좀 보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화되는 이런 타이밍에 사실 지금 금리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옥죄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실적까지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까지 악재로서 영향을 좀 끼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의 지상전까지 투입하는 이런 장 끝날 때
때쯤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사실 증시들이 낙폭을 더 심화시키는, 키우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신규 주택 판매 예상치가 상회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졌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금리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키웠고,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이제 약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가 더 많이 밀려버린 이런 모멘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도 장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이탈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지만 장 막판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그래도 이제 이 반등, 매수 전환이 된 순매수를 가담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저점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더 빠질 수 있느냐, 이 여부는 결국엔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을 좀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또 어떻게 시장을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고 어떤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리를 먼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련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또 중요한 뉴스의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또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검색식인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일단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악재 요인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계속해서 이 심리적 저항선인 5%를 왔다 갔다 돌파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또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또 유감인 점이 국내 증시만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증시도 대한민국 증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증시가 호황일 때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또 시장이 한국 증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를 계속 억제를 하면서 이제 금리 부분들을 계속 좀 낮춰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 조달 비용도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사업에 대한 이런 악영향들 좀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금리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제 금리 차가 2% 가깝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옮겨지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유입보단 좀 유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증시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 초반에 2차 전지, 연초에죠. 연초에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더군다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증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금리화가 좀 이제 장기화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에도 좀 이제 악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미국하고 금리 스탠스도 좀 좁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금리들이 좀 내려와야 될 텐데 미국 금리가 내년에 또 내릴 수 있는지 이건 지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연준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또 그 일각에서는 또 금리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비둘기적인 이런 색깔보단 매파적인 이런 성격의 발언들이 좀 다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침체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시장이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시점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관계가 결국에는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사태가 네. 진정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그리고 업황 회복 등이 결국에는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증시들이 조금씩 저점에서 이제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고금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과 또 펀더멘탈 이 세 가지 요인들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반등 시기를 좀 전망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 요인들 중에서 우리 시장에도 약세 요인 중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외국인이 4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많이 또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반도체부터 뭐 자동차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유심하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빠져도 대한민국 증시가 빠지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빠지는 것처럼 동주화 현상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나는 증시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들이 특히 더 심하다고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더군다나 이제 2차 전지 또 얘기도 말씀하셨으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소재가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이라든지 니켈, 최근에는 이제 흑연까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악재로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이제 올 연초만 하더라도 저점이 한 56,000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이 150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이제 27.5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저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각 증권사에서도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권사에서도 하향 리포트를 계속 좀 내고르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세가 나타남에 있어서 2차 전지 섹트들의 이제 하락, 네.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급 주체가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 결국엔 증시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들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더 많은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셀 3사까지도 함께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매물대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들도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주도주를 또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AI 산업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락은 했지만 3분기 실적을 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3분기 실적을 또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차츰차츰 2차 전지에 대한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AI 섹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AI 산업이 계속 번창함에 있어서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수요 증가가 결국엔 반도체의 업황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상승을 해야지 증시들이 이제 주도주로서 분위기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GM뿐만 아니라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 수요나 앞으로의 업황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면서 또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그런 전망이 또 관련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또 반도체주들의 또 메모리 가격 반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투자 모멘텀들 살펴보시면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약세 흐름들 속에서 또 굉장히 부진했던 쪽이 엔터주였습니다. 엔터주들이 오늘 다 일제히 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 연예인들의 또 마약 파문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높았었는데 다시 또 새롭게 제기된 게 실적 피크아웃 우려 이런 이야기들도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엔터주들이 빠진 부분들은 있어서 증시들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성격이 좀 크거든요. 사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의 모멘텀에 따라서 증시들이 주가의 흐름들이 이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도 좀 침체가 되다 보고 그리고 이제 문화 생활 비용들도 좀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이 좀 이제 악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이브에 이 BTS에 이제 군대 또 가 있고 그리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스랩햄의 이제 멤버가 감기에 걸리면서 활동을 잠시 휴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가 10% 가깝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SM 인수로 인해서 카카오 수사라든지 그리고 또 어제 오늘 계속 좀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아티스트들 또 이제 마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이제 좀 거쳐진 이후에 결국엔 실적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야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한류라든지 엔터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이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콘서트라든지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또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호조를 일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보단 단기적인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이 글로벌 상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신뢰도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또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손실이 매우 크지만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자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 함께 또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0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해성DS, 매수가가 54,900원에 비중 15%. 너무 힘이 드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해성DS 오늘 3%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요. 47,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주, IP 부품주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또 7월 고점 대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 이외에도 뭐 심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반도체 흐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판 시장에서도 국내 한 3위에 등극을 해 있는 그런 만큼 마켓 시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자금들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마만큼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봤었을 때는 해성DS에 대한 흐름들도 조금씩 올라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엔 이제 해성DS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결국엔 이제 차트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 차트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 고점이 8만 원대였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8만 원부터 이제 쌍봉을 그린 다음에 계속 조금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더 빠질 거냐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500원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지금 54,900원이라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보단 그냥 이제 홀딩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낸드 메모리 쪽 가격이 또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좀 빨리 올라오는 업종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지만 손절가는 좀 체크를 해볼게요. 손절가는 한 44,000원 라인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은 사실 1차적으로는 5만 원 선이 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이제 55,000원까지도 재도약이 좀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 44,000원과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 보되 이제 5만 원이 넘어가는 타이밍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성DS 어쨌든 반도체 해주는 앞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 가장 빠르게 반동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가 44,000원 제시해드렸고 목표가는 55,000원 이 매수가 라인으로 제시해드렸지만 5만 원 이상부터는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9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산이고요. 매수가가 37,100원에 비중은 20%.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풍산 오늘 1.8% 하락하면서 34,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풍산하면 이제 구리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로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4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최근에 또 주목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사실 이제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진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이제 탄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계속 풍산의 이런 탄약 기술 그리고 탄약 수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일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타날 때 이 방산주의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로템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방위산업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으로는 점전적으로 좀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한 흐름들, 어느 한 종목들, 어느 한 업종들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실. 풍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제 해성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들이 내려옴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서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 이슈가 되는 이런 방위산업에 대한 종목군에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37,100원이신데 37,000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라인은 최근에 저점 구간이 한 32,000원 라인까지 32,000원까지 저점 구간으로 조금 보시되 이제 고점은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 37,000원 정도 선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풍산에 대한 모멘텀과 주가의 전망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선물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검색식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빚을 많이 못 벌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검색 설정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0종목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그 와중에서도 시장이 상승이 좀 나올 때 이제 재빠르게 또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튀어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그리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검색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2,500개나 되는 이런 종목 속에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내가 선별을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은 또 재빠르게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빠르게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세운다고 하면 단기적이나마 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기사라든지 시황
그리고 이제 좀 전처럼 이 검색식 같은 경우 설정하는 법 다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중 시황부터 그리고 검색 시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4183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모비스 매수가가 7,800원에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또 투전도체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중입자 치료 여러 가지 이렇게 테마주들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매수가도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거의 뭐 7,800원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이제 꼭대기에 사신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가 더 이상 깨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에 해당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조금 풀리는 그 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가 풀리고 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이 딱지가 떨어져 나간 다음 이후에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는지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초전도체가 됐든 이제 중입자 관련돼서 그리고 이 방사광 가속기에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반등이 좀 다시 나온다고 하면요, 6,500원 위에서는 좀 웬만하시면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또 이제 40%나 좀 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이 저점 라인이죠. 지금 라인에서 밀리지 않아야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봤었을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800원인데 4,500원 밑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이제 설정하셔서 좀 지켜보시되 다시 한번 이런 6,500원 급등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물론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이제 매물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슈팅이 좀 나오는 자리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위에서는 현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이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좀 줄이셔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되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06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키움증권이고요. 매수가가 77,800원에 비중 7%.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해서 모아가려고 하는데 전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키움증권이 최근에 악재가 나와서 급락세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 또 자사주 취득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모아가는 전략 생각하고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네.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미수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도 이제 하락세가 좀 급격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금리도 높고 금융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주가 다른 부에 비해서 그리고 배당도 좀 많이 주고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연말에 또 뭐 긍정적으로 이제 계좌를 좀 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77,800원에 매수가이시고 7%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더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한 15%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얼른 조금씩 더 주워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키움증권이 이것 때문에 뭐 이제 크게 무너질 정도의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전 고점 부근인 이제 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5,000원 라인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두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라인으로는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큰 시세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매물을 먹어가는 데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홀딩을 하시면서 상승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이라고 보시면 이제 85,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 이탈 여부는 무엇보다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고요.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략 따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이렇게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꼭 적어주시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포착 검색식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45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후성이고요. 14,500원의 비중이 10%. 안녕하세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후성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수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당분간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전해질 사업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전에 많이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왜 이제 주가가 망가졌냐? 물론 2차 전지가 하락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부터 후성은 흐름이 조금씩 약해지는.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부터 지금 주가가 안 좋아지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런 개미들의 성토가 계속 시장에서도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급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잘 반등도 나오지 않고 이런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전해질에 대한 이런 원료 부분들이 중국에서부터 계속 수급을 받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영향을 좀 끼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적 분할 이외에서도 소재에 대한 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도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제 악재로서 다가오다 보니까 후성이 이제 고점부터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10,000원도 이탈하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최저치보다 좀 작고요. 그렇죠? 올해 가장 적은 가격들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이유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갭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 초에 해당하는 그런 주가 흐름들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27,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9,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좀 낮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2차 전지들이 먼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올라오든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이제 셀 3사들이 올라오든 대장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 줘야 후성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물량을 더 늘리기보다 이제 그냥 보유하시면서 네.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혹시나 다른 쪽으로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손절 라인이 10,000원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을 좀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을 좀 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너무 낙폭이 심해서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홀딩은 하시되 이제 10,000원이 다시 좀 돌파되는 시점 한 11,000원까지는 이제 단기 반등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목표가 설정해 놓고 보시고 그 대신 이미 5,000원 중반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9,000원까지만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손절 또는 관망 쪽으로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 9,000원 라인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517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엘컴텍이고요. 2,200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엘컴텍 금 관련주이죠. 최근에 또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금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엘컴텍도 함께 움직임을 보였고요. 최근에 한 1,600원, 1,694원까지 단기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위험 자산이 다행히 안전사전 쪽으로 지금 선호 심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짐에 있어서 당연히 예금이라든지 이제 위험 자산, 이 주식 시장에서 자금 이탈해서 예금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엘컴텍이 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의 영향들도 좀 받을 수 있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들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2,200원이 지금 매수가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 그때쯤 이제 2,300원 라인 좀 고점인데 그 라인에 있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 조금 하락이 좀 나타났고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좀 재차 좀 넘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물이 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1,700원 라인들을 좀 넘어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한 1,9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정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한 2,100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슈팅이 나와야 얼른 매도하고 나오시길 다시 한번 말씀이 좀 드립니다. 여기처럼 윗꼬리가 나오면서 항상 보시면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이 계속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윗골이 달면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부 가격대가 좀 왔다,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른 좀 매도를 하셔서 현금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현금 하신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중 이제 매수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비중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뭐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엘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1,700원 정도 전고점 넘어가시면 보시고 2차 목표가는 한 1,900원 설정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그 대신 이제 이 정세가 계속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좀 보시면 좋겠지만 대형이 굉장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1,2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전자산 관련주로서 홀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움직일 때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한다는 점 1, 2차 목표가 제시되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엘컴텍까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사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HBM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오늘처럼 증시들이 코스닥이 3% 넘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선방을 해준 양봉으로 좀 전환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이 HBM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고공행진이 다시 한번 하나마이크론을 전 고점을 좀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후공정 업체로서 이제 패키징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 기업들 TSMC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이런 수율 이제 안정화를 좀 꾀하기 위해서는 패키징 업체들의 이제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십각 공정이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링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자회사 하나 머터리얼즈가 또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고점 라인이 31,800원인데 32,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흐름들을 조금 보신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지금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은 사실 기본적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수급 그리고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하나 마이크론을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전 고점 부근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 조금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5,500원, 25,500원 제시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단기적으로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전 고점 부근인 3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25,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한국 콜마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뭐 얘기도 좀 해드리고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단체 관광객 허용을 하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갔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화장품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다 음봉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이라기보다 해외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OEM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OEM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나 실적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전통적인 화장품주보다 OEM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시총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우가 완전자회사로 좀 편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연우라든지 자회사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견고한 흐름들이 좀 보이면서 한국 콜마가 저점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우시에 있는 우시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흐름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하면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 좀 보면 차트 좀 볼게요. 네. 차트가 이 전 고점이 6만 원 부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닥이 내려올 때 여기 보시면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다른 화장품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콜마는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주가가 6만 원까지 전 고점 부근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5만 원이죠. 5만 원 지켜보고 이제 목표가는 6만 원, 6만 원 전 고점 라인 정도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한국콜마였습니다. 화장품 사업, 여기에 더해서 제약 CMO 사업까지 함께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한국콜마에 대한 가격 전략들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